9번 x제와 y제 두 가지 제한만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x 더하기 y이다.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최적 소비량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x, y는 x제와 y제의 소비량, 그리고 수평축의 x제의 수량, 수직축의 y제의 수량을 표시한다. 먼저 무차별 곡선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에서 x제와 y제를 수평축을 x제 수량, 수직축을 y제 수량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x축은 x제, y축은 y제로 놓고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는 이 소비자는 동일한 효용을 얻게 됩니다. 무차별 곡선에서 도출되는 개념으로 한 개의 대체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상품 사이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RS XY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바로 한 개의 대체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소비자는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x제와 y제에 대한 한 개의 대체율이 x제와 y제의 한 개 효용의 비율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가 C0의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가 무차별 곡선 선상을 따라서 C1으로 소비점을 이동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는 y제의 소비량을 델타 y만큼 감소시키고 x제의 소비량을 델타 x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y제를 델타 y만큼 줄일 때 이 소비자는 y제 한계 효용 곱하기 y제 소비의 변화분만큼의 효용 감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x제를 델타 x만큼 소비량을 늘리게 되니까 x제의 한계 효용에 x제 소비의 증가분만큼의 효용 증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C0점과 C1점은 동일한 효용을 갖는 점이기 때문에 y제 소비량 감소에 따라서 줄어드는 효용의 양과 x제 소비량을 늘림에 따라서 증가하는 효용의 양을 더하면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가 x제 한계 효용 나누기 y제 한계 효용으로 표현이 되고, 즉 이것이 바로 x제와 y제에 대한 이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 x 더하기 y를 가지고 한계 대체율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x제 한계 효용 나누기 y제 한계 효용이니까 이 효용함수를 x제와 y제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해주면 x제 한계 효용과 y제 한계 효용을 구할 수 있죠. x제 한계 효용은 이것을 x제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오죠. 그리고 y제 한계 효용도 역시 y제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은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보기 1번에서 보면 효용함수의 한계 대체율을 정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3번에서도 보면 x제와 y제의 한계 대체율은 x제의 한계 효용도 1, y제의 한계 효용도 1이기 때문에 x분의 y가 아니라 1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면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선형함수와 비선형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효용함수는 x와 y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와 y 모두 직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형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4번도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과 5번은 x제와 y제의 가격을 도입을 해서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선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선의 개념을 알아보면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왼쪽에는 x의 가격을 px, yj의 가격을 py라고 하면 각각의 가격의 그 재화의 소비량을 곱하면 x제와 y제의 구입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죠. 이 금액이 결국 주어진 소득 m의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py분의 px이고 y절편이 py분의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을 갖게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py분의 px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py분의 px를 우리는 객관적 교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선까지 주어지면 우리는 효용극대화의 조건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효용극대화의 조건은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인 가격 비율을 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한계 효용의 비율과 시장 가격의 비율이 같아질 때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x에 관한 것과 y에 관한 것끼리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것은 x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 효용이 y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 효용과 같을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조건입니다. px가 x제 가격인데 px분의 1이라는 것은 1원으로 살 수 있는 x제의 양을 의미하고 거기에 x제 한계효용을 곱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x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효용이 되는 것이죠. y제도 마찬가지 논리로 y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효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등호가 깨지면 더 큰 쪽의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용 극대화의 조건은 이렇게 직선의 일반적인 예산선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일 때 성립하게 되고, 이 문제에서처럼 선형 효용함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코너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한다고 해서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한계 대체율 1인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산선이 한계 대체율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는 x제와 y제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더 멀어질수록 이 소비자의 효용은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객관적 교환 비율인 가격 비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x제의 상대적인 가격이 x제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효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x제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선의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이 y쪽과 만나는 이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제만을 소비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가 됩니다. 반대로 한계 대체율이 가격 비율보다 클 때는 x제만을 소비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비율과 한계 대체율이 같아질 때는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상에서 동일한 효용으로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나오게 될 경우에 코너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효용 극대화의 일반적인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보기 2번을 보면 가격 비율보다 한계 대체율이 더 큰 경우죠. 이것은 여기서 두 번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x제만을 소비하는 것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겠는데, 보기에서는 y제만을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보기 5번, 만약 x제의 가격이 y제의 가격보다 낮다면 그 이야기는 px 나누기 py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가격 비율 px 나누기 py는 한계 대체율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두 번째 경우를 의미하죠.
이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X제만을 소비한다.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에서 이 M이 커지는 것이고, M이 커진다는 것은 Y절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노란색 예산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평행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가격 비율과 한계 대체율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계속해서 X제만을 소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